다음에 또 보자. 또 다음에 가야 돼. 종이? 종이는 새로 뽑아야지 하려면? 잃어버린 걸 나한테 좀 주지 마. 아 그때 파일로 보내줬는데 내가. 응. 근데 왜? 중간 10개 두고 10개 찍어서 근데 얘는 바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 봐. 그러면 또 검사 못 받으신 분들 있으죠? 잘 썼네. 앞부분까지. 또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완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 난 수문 없냐? 없으면 수문. 잠깐만 보자. 자, 잘 봤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1번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설 연휴라서 우리가 독해를 안 했고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라 오래돼서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좀 상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10번 문제였거든. 10번 문제.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상기 좀 해보자. 10번. 10번 내용이 이제 저거였죠. 환자가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건강 정보를 찾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점이 어디냐면 여기 벗이 이제 기점이었어요. 벗. 자, 일단 문제 자체는 어휘 문제잖아. 선생님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주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즉 해당 문장의 맥락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그 단어,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돼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어떤 어휘의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다면은 주어를 잘 살펴보고 여기는 뭔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즉 주제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도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but 하면서 사실은 A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 그럼 여기에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다면 여기는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구나. 됐어요? 그러니까 주제뿐만 아니라 해당 문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오는가, 이걸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어휘 문제를 선호하는 거예요. 흐름 문제보다. 흐름과 비슷한데요. 흐름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흐름은 아예 한 뭉탱이로 나와 있잖아요. 문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주제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장 전체가 아무래도 잘못된 문장이다 보니까 그 흐름 같은 경우는 보통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이제 속하고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흐름 문제를 잘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출제하기 난이도가 어려워. 근데 어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만 몇 개 조금 어려운 걸로 바꾸고 막 이중부정 같은 거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출제하기는 쉬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는 어휘 문제를 좀 더 선호한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요 벗을 기점으로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달랐었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야. 벗의 앞 내용은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게 좋다 얘기였어.
좋다. 근데 but 이하에는 안 좋다 얘기였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자 일단 우리가 주제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고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지. A 부분을 보면 여기 while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얘가 좀 단서가 되거든. 그럼 while 나오면은 콤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예요. from a patient. 여기가 주절이죠. Sometimes that research can be sound라고 나왔어. while A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B 내용 나오면은 A, B 반대 내용이잖아. 그쵸? A, while이 반면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B 내용을 보면 지금 can be sound, 건전한이라는 뜻이 나왔단 말이야. 좋은 뜻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while에는 안 좋은 어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많은 의사들이 그들이 들어요. 아 내가 그 연구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내가 한번 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요. 라는 이 말을 환자로부터 들으면 그럼 의사들이 보통은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B 내용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 연구가 좋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좋다라고 나왔는데 while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많은 의사들이 뭔가 좀 불쾌함을 느낀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displeased가 정답이 된다. 됐죠? 그래서 지금 but 앞부분을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제 아까 말했던 이제 건강정보 검색이 좋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while이라는 녀석 이 문장 내의 맥락을 통해서 같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B랑 C 같은 경우는 둘 다 안 좋은 내용 나와야 돼요. 즉 주제가 이제 반대로 되는 거야. 여기서 but부터요. 즉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하는 게 안 좋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명사형인데 보통 어휘 문제로 명사형을 출제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휘 문제는 동사, 형용사, 부사순으로 많이 나와요. 동사, 형용사, 부사순으로. 자, 그래서 일단 주어 부분, 처음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사람들은 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대. 뭐 할 때? 정보를 검색할 때, 온라인에서요. 뭐를 기반으로? prejudice 또는 fact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얘는 선입견이고 얘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데 아니 사실을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겨?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뒷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original beliefs의 curs라고 나와 있어요. original beliefs는 이게 뭡니까? 원래의 믿음이죠. 직역을 하자면 원래의 믿음이라는 거는 기존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신념. 그럼 기존의 신념이란 게 뭔데요? 선입견 아니에요? 됐어요? 기존의 신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선입견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curse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뭐라고 했어? but 이하에서는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즉 건강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curse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어떤 이제 편견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저주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original beliefs와 연결돼서 prejudice가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이 C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내용 이해를 잘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s 여기 이하를 보면요 전부 다 if 나와 있고요. 여기도 if 나왔고 if 나왔고 if 나왔어요. 전부 다 if로 시작하는 거거든. 그럼 if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맥락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 그래서 그럼 어떤 예시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curse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예시를 딱 하나만 이 부분만 딱 읽어보자면 백신을 맞는 거를 딜레이하는 거는요 취향이지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 정보가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많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if 4개에서 말하는 게 온라인에서 정보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색깔 크게 없네. 안색이 없네. 일단 그냥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가 많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검색을 해. 근데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검색을 했어.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야. 결과값이 안 나오면. 근데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내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는 건 뭡니까? 안 좋은 말인 거죠, 여기서는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풍부한이라는 의미의 abundant, 여기서 이제 온라인에서의 원천이 풍부하다라는 이 내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C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 자, 두 번째는 11번 지문이었는데 요약형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요약문이니까. 일단은 그 이야기 속에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집어넣어. 그럼 여기에서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아이의 그냥 만족도가 올라갔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처음에 보면 telling a story로 시작하고 있어.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냥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말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Charles name이니 이렇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스토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게 무엇이다?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거를 표출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나온 겁니다. As one of the ways, 방법 중에 하나인데 to give a child special attention,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잘 쓰셨더라고요. 여기 in, it 요 부분 빼고는 대부분 잘 쓰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through which 부분. through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뭐 뒷부분에다가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그것을 통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즉 아이들은요, 확신하게 된다고. 뭐하도록? 그들이 내가 진짜 관심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제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표출을 하니까 나는 확실히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쓴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뒷부분을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께서 앞부분을 제대로 구성했다면 뒷부분을 구성하는 건 이 through which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어법적인 특징이라고 보자면은 become 뒤에 convinced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얘를 하나의 동사처럼 봐서 뒤에 대절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았어도 아마 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입니다. 아까 어휘 문제 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2번 지문이었고, 자, 어떤 내용이었는가 또 상기를 좀 해보자면 저거였죠. 그 고래 얘기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좀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고래가 우리가 이제 고래한테 막 킬러라고 막 이름을 지어줬다. 왜? 고래 이제 뭐 직접적으로 본문에 드러난 건 아니지만 고래가 인간을 죽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킬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인간이 고래를 훨씬 더 많이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 직접적으로 죽인 내용이 초반에 나왔었죠. 뭐였습니까? 어떤 분노의 표출에 대한 한 방법으로서 고래를 죽였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왜? 고래가 인간을 죽였으니까. 감히 이게 영장류한테 덤벼? 이러면서 이제 막 고래를 죽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 가서 보니까 고래를 살려주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고래 관광을 목적으로서 고래를 냅두고 그걸로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이제 창출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어떤 그런 이기심 때문에 고래를 사실 살려둔 거지만 뭐 고래 입장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어쨌든 살게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고래를 죽였다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졌었죠. 뭐 예를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잖아. 뭐 고래가 이제 먹을 만한 먹이를 인간이 이미 이제 뭐 수확을 해갖고 얘가 이제 먹을 만한 먹이가 없으니까 뭐 굶어 죽는다던가 아니면 뭐 프로펠러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해서 죽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래는 인간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죽임을 많이 당했다라는 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상기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resentment, 자 최근에 분노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죠. 여기서 분노라는 거는 뒷내용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 고래를 죽이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무슨 뭐 이제 이건 삶에 대한 부정적인 거다. 그저 뭐다. 인간의 최근에 일어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럼 여기서 왜 분노라는 말이 맞는가? 왜 인간들이 분노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그 다음에 나왔잖아. 한 고래를 우리가 킬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킬러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 자체가 뭐다? 고래가 우리를 죽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분노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간이 고래를 죽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연결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프로핏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봤던 내용이죠. 프로핏이라는 건 이익이잖아. yield라는 거는 제가 produce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관광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고래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니까 2번도 흐름상 문제될 거 없죠. 자, 세 번째, 여기가 직역으로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직역을 먼저 해보자면 그들의 최고의 희망은 absent 또는 present, present가 원래 정답이니까 present를 해석해보면 그들의 최고의 희망은 존재한대요. 우리의 이기심에 대한 호소에서요. 이게 이제 직역이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어필해요. 우리의 이기심을 어필한다는 건 뭐야? 고래를 살려두는 게 어떤 인간의 자비로운 그런 마음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살려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간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그들의, 즉 고래의 최고의 희망.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 뭡니까? 생존이잖아요. 생존. 그렇죠? 이 생존이라는 게 생기게 됐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bsent의 반대인 present가 정답이 되겠다. absent는 없는 거고 present는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3번 정답 나왔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amaze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잘 몰라서 아마 틀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제외시키다. exclude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exclude. 그래서 보통 이 amaze라는 표현 자체가요. A from B로 많이 써요. A from B. 얘를 얘로부터 제외시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죠. from ing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감정적이고 지적인 그런 성숙함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뭐에 대해서 결국에 우리 자신이 그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제외하는 그런 성숙함. 됐어?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지적 감성적으로 성숙해져서 우리 이제 고래 죽이지 말자. 우리 세계의 어떤 자연물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성숙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린 여전히 고래를 죽인다라는 내용이잖아. 이 even if도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even if나 우리 도 시리즈 있죠. 도 시리즈. 도, although, even도 얘네들도 while과 좀 비슷한 속성이라 생각하면 돼요. A 내용, B 내용. 그럼 뭐야? 반대 내용이란 거야. 반대 내용.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라는 거니까. 됐어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됐어? 이런 식으로 반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이제 고래를 죽인다, 고래를 이제 멸종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앞에는 좋은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면제시킨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4번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마지막 5번 devastate는 약간 destroy라는 녀석의 좀 상위 버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황폐화시키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문장은 어렵지 않았어요. 인간이 점점 더 이제 세상에서 많은 활동을 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파괴한다라는 내용이니까 devastate 당연히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진도를 좀 볼게요. 그럼 우리 13번 할 차례인가요? 맞나? 교재 좀 한번 펴주세요. 할 차례야 얘가? 오케이. 3번. 요번 이게 한 10번 때 넘어가니까 이게 지문 난이도가 좀 확실히 좀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13번부터. 자 일단 뭐 글의 주제를 찾는 건데, 직독직해 난이도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 파악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성한 소재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서 한번 잘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바로 가볼게. popular music이라고 대중음악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재가 대중음악일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보자면 대중음악은 is much talked about, 많이 말해진대. in terms of, 어떤 점에서 youth culture and kinds of resistance, 그러니까 청년 문화와 온갖 종류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말해진대요. 대중음악이라는 게. 그럼 일단은 대중음악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청년 문화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온 저항이라는 이 개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이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내용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대중음악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런 대중적인 음악은 어떻다? 청년 문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말해진다는 거예요. 됐어? 즉 쉽게 말하면 청년 문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청년 문화는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와 저항과 관련성이 깊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보통 연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것은 둘 다 both valid, 그러니까 타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떻다? misleading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벌써 약간 통념 반박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주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청년 문화와 어떤 그런 온갖 어떤 저항의 관점에서 대중음악을 바라본다는 거야. 저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힙합 같은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힙합? 그러니까 그 힙합이라는 게 그 약간 막 그런 거잖아. 이제 뭐 미국 흑인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떤 막 그런 반사회적인 걸로서 막 저항으로서 뭐 가사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새도 힙합이 유행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노래 잘 안 들어서. 근데 어찌됐든가 그 어떤 대중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청년들이 즐기는 문화다.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즐기는 문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은 아닐 수도 있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렇죠? 즉 대중음악이라는 건 청년 문화와 저항이라는 걸 상징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 청년 문화와 저항과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지금 벌써 주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뭘 말하고 싶다? 지금 주제문이죠. 그럼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 저항과 무조건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됐어요? 대중음악 하면은 무조건 청년문화, 저항 이런 게 아니라고. 다른 요소가 뭐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Not all cultures are about youth. 자, not all이니까 부분 부정이죠. 모든 문화가 그런 건 아니다. subculture니까 하위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위 문화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우리는 문맥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위 문화는 뭐겠습니까? 요거겠죠 뭐. 대중음악이겠지.
그래서 모든 하위권 문화가 청년에 대한 건 아니래요. 그래서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볼게. And youth itself is a notion. 그리고 청년 그 자체는 개념이랍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that contains great diversity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광범위한 개념. 우리가 흔히 청년 하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각자 다르겠죠. 청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 누구는 뭐 홍대 뭐 약간 이런 거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자유롭게 아니면 뭐 10대에서 30대 뭐 이런 이제 나이대 뭐 이런 거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30대도 많어. 10대에서 20대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이죠. 청년에 대한 통념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광범위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뭔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뒷내용에. 아니면은 지금 요것만으로는 지금 이 글의 주제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 그리고 저항과 무조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관련성이 없다면 왜 관련성이 없는데? 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t is a label이라고 나오는데 label이라는 건 어떤 명칭이죠. 그것은 즉 청년이라는 건 명칭이래. 어떤 명칭이냐? That appeals to marketers and sociologist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사람이랑 사회학자에게 호소하는 명칭이랍니다. 즉 얘네한테 어필하는, 얘네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명칭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마케팅 담당자들이 어떤 이제 물건 같은 걸 팔아야 돼, 홍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사실 퉁쳐서 쓰기 좋은 단어라는 거야. 청년이라는 게. 뭐 요즘 청년들의 잇 아이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 사회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냥 퉁칠 수 있는 되게 편한 용어이지만 여전히 conceal, 가린답니다. A range of ages and of cultural behaviors라고 나왔죠. 여기에서의 ove랑 여기에서의 ove가 겹친다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행위 이런 거를 여전히 가리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문화라는 거는 청년 나이대는 보통 10대에서 20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잖아. 나이대에 대한 게 나왔고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나이는 우리가 뭐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보통 청년이라는 개념은 나이는 대충 한 요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이제 뭐 문화가 있죠. 그들만의 문화. 뭐 문화는 뭐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음악이 어떤 특정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거는요. 딱 요 정도로 우리가 제한을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문화적 행동을 가린다는 거죠. 숨긴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문화라는 건 더 넓은 범위인데 알고 보니까 10대에서 50대까지도 청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뭐 이런 것도 청년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광범위한 그런 이제 개념이 바로 청년이란 개념인데 우리가 그냥 어줍지 않게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통념으로서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Irish folk music 뭐 이런 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일랜드의 이제 뭐 민속 음악의 이제 소비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도의 이제 영화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레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도 있대요. 그들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건 약간 이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리고 또 어떻게 느낄 수도 있는가? 그들이 assert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assert는 뭔가를 이제 뭐 주장한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원래 assert는요 확실히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확실히 하다. 뭔가 확고히 하다. 원래 assert는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장하다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의견을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assert는 굳건하게 하다, 확실히 하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은 확실히 하고 있대. 뭐를? 정체성. 그러니까 그 어떤 dominant cultural forms니까 지배적인 문화적 형태에 반하는 정체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반해서 뭔가 이제 주장을 한다, 뭐 확실히 한다. 뒷내용 잠깐 생략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지배적인 문화 형태에 저항한다라고 했으니까 저항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대중음악은 청년문화와 저항과 관련성이 있긴 있는데 무조건 얘네랑만 그러니까 저항과 잠깐만요. 말을 좀 바꿀게. 청년문화 저항이랑만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음악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퉁쳐서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중음악의 예시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대중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청년일 거예요. 청년 문화를 이제 즐기고 있고, 그리고 저항의 관점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They are not necessarily young 이라고 나왔죠. 그들이 반드시 뭐다? 젊지는 않다고요. 반드시 젊지는 않다고. 우리가 생각한 건 요 정도지만 실제로는 50대 이상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난 재밌는 거 유튜브에서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우연히 그냥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타고 가다 봤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인데 모르겠어. 저는 연예인 잘 몰라. 어떤 연예인이 그 시장 같은 데 갔어. 근데 거기에서 무슨 순대 썰어주는 뭐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한 60,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 시장 안에 이제 가게 안을 보니까 그 무슨 유정이지? 최유정인가? 맞냐? 최유정 맞냐? 그 아이돌? 몰라 까먹었어. 아무튼 그 최유정인가 뭔가 아무튼 걔였는데 그 친구 아이돌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는 거야. 그 할머니 가게 안에.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린 일반적으로 이 할머니랑 그 최유정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야. 이거 이 최유정 씨 사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팬이라서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팬이라서. 뭐 관계가 있으신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다. 그냥 팬이라서 내가 좋아하니까 붙여놓은 거다. 60대 먹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돌 문화, 아이돌이 하는 음악이 사실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돌은, 대중음악은 보통 우리가 이쪽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뭐 저항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근데 할머니도 좋아했다고. 그럼 할머니도 좋아했는데 그럼 이걸 청년 문화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야. 됐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젊지는 않다는 거야. 그리고 they're not resisting. 그들이 항상 뭐 하는 거야?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With a kind of loud public display. 뭔가 굉장히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막 뭔가 이렇게 뭐 전시 뭐 보여주는 거?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시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공개 전시용 시위 뭐 이런 걸 하면서. Which makes the tabloid. 타블로이드 신문인데요. 타블로이드 신문에 나오는 막 그런 굉장히 요란한 그런 공개적인 그런 전시로 막 이렇게 저항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힙합,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40대가 됐어. 그럼 내가 힙합을 들어. 힙합을 들으면서 역시 이 사회는 썩었어. 이러면서 막 내가 뭐 어디 뭐 명동 나가고 내가 뭐 빨개 먹고 시위하고 뭐 이래요? 아니잖아. 그냥 노래 들은 거야 나는. 됐어? 근데 이거를 청년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퉁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브래킷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about the dangers of interpreting music. 음악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답니다. Only through youth culture. 즉 청년 문화를 통해서만 음악을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당연히 위험하겠죠.
왜? 방금 전에 이유가 계속 나왔잖아. 청년 문화로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순진하고 로맨틱화된 그런 어떤 이제 그 젊은이들의 rebellion 하면은 뭔가 막 그런 거거든요. 저기 뭐냐? 아 이거 한국말은 안 떠오르네. 이 그 저항하는 거, 저항, 뭐 반항, 뭐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거 우리가 rebell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그런 저항에 대한 순진하고 로맨틱하게 된 그런 찬양,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한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 별거 없고 우리가 대중음악을 해석할 때, 대중음악은 청년 문화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안 된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 청년들이 이제 하는 그런 뭐 저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그냥 아직 아이들이 좀 젊으니까 젊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냥 이렇게 흐뭇하게 그냥 본다고. 그냥 별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이제 다른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뭡니까? 이거야 이거.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야. 청년 문화 뭐 저항 이런 것만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 지역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demographic realities. 인구 통계학의 현실은 뭘 의미하냐면 대절을 의미하는데 그 청년 청중들이 have grown up. 자,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have not simply abandoned the popular music of their younger days. 그들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 그 어떤 유명한 그런 대중적인 음악을 단순히 버리지는 않았답니다. For some form of easy listening. 여기서 for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때문에로서. 그러면 좀 듣기에 쉬운 몇 가지 형태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 여기 아마 아래 예시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대부분 40에서 50대이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에는요. 그때는 락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락 뮤직.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께서 20대일 때 즐겨 들었던 거는 대체 그때 유행했던 건 락이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대중이었어요. 대중음악.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락은 대중음악은 아니잖아요. 지금 락이 뭐 유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락 음악을 청년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흘렀죠. 한 3, 40년 지났어. 20년 정도. 자, 근데 세대가 지나서 이제는 록 음악을 많이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럼 락 음악은 이제 청년 문화가 아닌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이 청년 문화라는 개념은 그냥 뭐 그 쓰는 사람 뭐 입맛에 맞게 그냥 뭐 어떨 때는 청년 문화, 어떨 때는 청년 문화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들이 20대 때는 분명 대중음악으로서 즉 청년 문화를 즐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20대 때 청년 문화를 즐겼는데 이들이 40대가 됐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안 그래. 근데 40대가 된 지금도 락 음악을 즐겨 들을 수 있잖아. 왜? 그게 듣기가 더 편하니까, 더 익숙한 음악이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는 청년 문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락 음악을 듣는 이거는 청년 문화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야. 애매하잖아 되게. 그쵸? 옛날에는 청년 문화였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었고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청년 문화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옛날엔 청년 문화였는데 뭐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자 락 음악이 딱 나왔죠. 이거는 여전히 정체성의 일부래요. 현재 중년 세대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청년 문화라고 아까 관련성 있게 나온 게 어떤 그 정체성이라는 말과 이제 되게 잘 나왔거든요. 아까 우리 아일랜드 뭐 민속음악 어쩌고 얘기 나올 때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 음악을 들으면은 그래 맞아. 완전 내 얘기 같고 이게 진짜 내 정체성을 막 느끼게 해주는 막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청년 문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전히 이 락 음악은 중년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을 이제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야. 근데
이 락 음악을 듣는 사람이 나이대가 어떻겠냐고. 보통 40대일 거라고. 근데 얘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Where they stand in relation to kinds of resistance and to counterculture. 자, 그러면 온갖 종류의 저항과 그리고 counterculture까지 반대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반대 문화와 관련해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은요, has not been adequately explored라고 나왔습니다. 적절하게 탐구되지 않았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청년 문화라는 개념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20대의 문화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즐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는 그 뭐 예를 들어 아이돌, 지금 현재 아이돌 뭐 빅뱅, 빅뱅은 너무 옛날인데 요즘에 뭐냐? 요즘에 좀 아이돌 누가 유명해? 뭐 방탄소년단인가? 아무튼 뭐 예를 들어 뭐 방탄소년단이 지금 뭐 청년 문화다. 그럼 방탄소년단이 50대 돼도 청년 문화라고 할 거야? 애매해져 버리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탐구되지가 않았다라는 건 정확하게 뭔가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중음악을 청년 문화나 저항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념이 잘못된 거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 부연 설명 실컷 한 거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 13번에 정답. 5번.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이제 그 정답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보자면요. 자, 5번에 잘 안 보인다. Misunderstanding of popular music as youth cultural resistance. 그냥 대놓고 말해줬어요. 대놓고. 잘 안 보이나? 좀만 더 확대해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 주요 소재를 다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청년 문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저항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푸라 뮤직, 심지어 대중음악도 나왔어요. 그냥 진짜 직접적으로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년 문화와 저항으로서의 대중음악에 대한 misunderstanding, 오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두 번째 줄에 있었나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그 popular music부터 시작해갖고요. 그 바로 아래 보면은 yet misleading 나와 있잖아. 여기까지 그냥 내용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주된 내용이. 자, 나머지 보기를 좀 보자면 1번에 repeated themes and key concepts in popular music. 대중음악에 반복되는 주제와 핵심 개념 이렇게 나왔는데 대중음악에 반복되는 주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아예 이건 좀 벗어났죠. 그리고 2번은 Emerging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Youth Culture. Contemporary는 현대의란 뜻이죠. 또는 동시대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 현대 청년 문화에 대해 새로 생겨난 관점이라는 겁니다. 즉 청년 문화가 현대에 들어서 새롭게 뭔가 관점이 변했다라는 건데 역시나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2번도 답이 아니죠. 3번 Function of popular music to encompass all generations. encompass라는 것 자체가 아우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전 세대를 아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음악의 기능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대중음악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역시나 그 얘기도 아니죠. 4번은 powerful influence of rebellious youth on forming popular music. 그럼 반항적인 청년이 대중음악을 형성하는 데 끼치는 강력한 영향이랍니다. 이건 뭐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어떤 반항적인 청년이 있어. 그러니까 뭐 키워드는 나름 나왔어요. 뭐 반항적인이란 말도 나왔고, 뭐 청년이란 것도 나왔고, 대중음악도 나왔고. 그러니까 대충 소재는 나왔는데 내용이 완전 다르죠. 어떤 반항적인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대중음악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막 대중음악을 만들어. 그럼 이 사람이 막 뭐 인스타 같은 데 막 올리면은 막 영향력이 엄청나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4번도 안 된다. 5번이 이제 정답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결국에는 첫 문장에 사실 다 나와 있었어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여기에 다 나왔어. 첫 문장에서 뭐다? 통념으로서
얘네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로써 이미 답이 다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좀 같이 볼게요.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번역 난이도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직독직해만 해도 나름 좀 어려워서 쌤 개인적으로는 보통인데 내용 파악 난이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 중심 내용 파악 보면요. 대중음악을 청년 문화와 저항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핵심 다 나왔죠. 그것은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저항이나 반항에 대해서 순진하고 낭만적으로 묘사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특별히 이렇게 바꾸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핵심 구문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만 딱 보겠습니다. 이거 다 썼니?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거는요, 그냥 이제 설명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2개가 아니라 3개가 지금 이제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건데, 뭐 문장이 길어지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 서술 관계를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해석하는 습관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문장이 길어. 그러면은 주어와 서술부를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장이 한 문장이잖냐. 이게 한 문장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 방에 해석하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부와 술구만을 먼저 읽어요. 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부라는 거는 당연히 동사를 말하지만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술부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도 술부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 쉽게 말하면 주어와 서술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 해석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일단 제외하고 해석한다고. 수식어를 제외하고. 그래서 일단은 주어와 술부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식어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이제 첨가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보통 좀 이제 글을 읽는 편인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So 그래서 이제 큰 틀로만 할게요. 문장이 기니까. consumers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may feel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their identity are being reinforced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 나왔고 and may feel 또 두 번째 동사 나왔죠. 여기가 1번 동사. 그래서 that they are asserting that identity again is dominant cultural forms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는 대절은 아니고 그냥 대시 아이덴티티를 수식하는 이렇게 봐야겠네요. 주어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묶어버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 물론 여기도 세부적으로 끊을 수 있는데 they are asserting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dominant cultural forms 명사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ut 이하를 보자면 여기는 구문문서 생략할게요. 쉬우니까 끊고 그 다음에 resisting 이하에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씩 묶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수식이. 그쵸? 그래서 이제 정말 구문 분석은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고 사실 이 정도로까지도 표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금 막 뭐 부사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 뭐 안 썼잖아 굳이. 이제는 사실 굳이 안 써도 되는 짬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 구문 독해를 하실 때는요. 주어 동사 정도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동사 요 정도. 여기 주어 동사 요 정도만 체크를 다 해도 해석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번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단어 시험 보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돼지고래? 응? 자, 단어 좀 봐야지.
자, 덮고 봅시다. 빨리 덮어. 아이 진짜. 덮어. 책도 덮어. 민준. 자, 뒤로 좀. 뒤로 숨어. 됐어? 또 더 하신 거 말씀 주시고. 됐어? 아 일단 채점을 해봐. 됐어 유.
됐어? 또 뭐야? 아이 진짜 뭔데? 아니 처음부터 뭐야? 소근이랑 혹은 5월인데요, 5월? 혹은 또는이잖아, 또는. 혹이 들어갔다가 똑같은 뜻이 아니고요. 그 이거랑도 똑같냐? 혹이랑? 아 그건 괜찮아요. 저기 대죠. 뭐 되게 당당해. 뭔데? 미리 플레이 불량. 돼. 되니까 할 말이 없네. 아하. 거의 이번에 맞았어. 네? 두 개씩만 되니까 아 되게 합리적 의심이 이런 다 준비했다. 아 뭔가 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네. 자꾸 세심한이랑 예민한. 뭔데요? 단어가 없네. 세심한. 센스티브요? 아니 괜찮아요. 한번 보자. 결과는 좀 보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아무리 치고는 넌 쉽지. 학생 보시고 아 오늘 병원 갔다 왔다 했지? 아니 레이스. 그다음에 또 잠깐만. 근데 이투 거의 찍었음. 기억력. 보니까 이제 세 개들이 풀인데. 아니 몰라 아직 안 봤어. 빨리 해야지 저. 세개 틀린 지금 좋아요. 당연하지. 스프라인이 두 개인데. 아 근데 세 개는 일단 확실하게 있어. 5개 정도 맞지 않을까? 파괴되다. 한 7개 맞을 거야. 원래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본만 전에 답을 말했잖아. 하게 하는 거 아니고. 네. 하게 하는 거 아니고. 설마 내 느낌이 맞았나? 우유한 마음이야? 아니 뭐 조용한도 맞다고 할수 있어. 1번에 뭐냐? FX. 틀렸다. 나 6분의 1 1번. 어휴 6분의 1 맞을걸?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제 시험자가 많이 나왔네요. 네. 네, 뭐 제 시험자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제 시험은 되니까. 네. 제 시험은 딱 참고로 말하는데 제 시험은 딱 한 번만 봅니다. 딱 한 번만 볼 거예요. 한 번만 봐서 통과 못하면은 그냥 깜지 시킬 겁니다. 한 뭐 50번 쓰던가 100번 쓰던가 아무튼가. 그러니까 한 방에 잘 보세요. 자, 다음 거 보자. 14번. 오늘 아마 재수 없으면 두 지문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좋아할 일이 아닌데 하지마. 왜냐면은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아까 우리 그때 지난번에 고래 얘기 나왔을 때 있잖아. 그때부터 지문 난이도가 이제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설명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좀 이제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직독직해 난이도가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직독직해 하기에 무엇보다도 주제를 파악하는 게 조금 헷갈려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가 핵심인지 보기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Personal adornment. 자, 개인의 치장을 may reflect, 반영할 수도 있대요. Inner emotional state called mood.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감정이라고 불리우는 기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내적 감정 상태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치장이야. 그냥 꾸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꾸미는 게
나의 내적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왜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 왜 뭐 여자들이 뭐 머리 자르면은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거 받으면은 왜 너 뭔 일이 있어?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It may also refers disguise or create mood. 자 오늘 나온 단어네요. disguise. 자 아까 동화가 틀렸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자 그것은 또한 기분을 강화하거나 감추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뭐가? 이게 개인적 치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치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분을 이제 강화한다는 건 기분을 더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거겠죠. 아니면은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분을 감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치장과 치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외모를 꾸미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것. 그럼 외모 치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기분. 뭔가 이 둘이 일단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자, 이어서 볼게요. An individual, 한 개인인데 caught up in a certain mood. 자, 특정한 기분. 내가 좀 미리 체크해 볼게요. 여기를 좀 미리 체크해 놓을게요. certain mood를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특정한 기분에 사로잡힌 한 개인은 may wish, 바랄 수도 있어요. to externalize it. 그것을, 즉 그 특정한 기분이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그 특정한 기분을 외면화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거야. 외면화한다는 거는 이제 티를 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쏘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쏘는요,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좀 팁으로서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so that으로 많이 쓰죠. so that 주어 뭐 can으로도 쓰고 뭐 may로도 쓰고 또는 뭐 will로도 씁니다. 조동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도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 대시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so만 나왔는데 얘가 so 대시 생략된 건지 아니면 그래서로 해석하는 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요 경우에는 앞에 콤마가 안 나옵니다. so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so는요, 앞에 콤마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건 더 팁인데요. 이걸요 이렇게 이 대시 생략돼 있다 지금처럼, 그러면 그냥 그래서를 해석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는 이제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저는 정석적으로 해석할게요. So it can be conveyed to. 자, 그럼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유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특정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분인지 몰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 특정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거를 티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티를 내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됐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아마도 개인은 feels, 느낀답니다. light-hearted and energetic. 자, 그럼 여기서 light-hearted, 가벼운 마음이라는 거죠. 유쾌하고요. 그리고 energetic, 뭔가 이게 좀 활기 넘치는 이런 거를 느낀답니다. 그러면 둘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했던 이 certain mood라는 거에 대한 게 바로 요 녀석이라고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정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은 티를 내고 싶어 하는데 아마도 그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느낄 거랍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개인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막 오늘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막 티를 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쟤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지?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좋은 쪽만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서 말하는 certain mood라는 건 좀 좋은 기분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뒷내용이 나오는데 in America부터 볼게요. 자, 그럼 구체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놀랍게도 얘가 주제예요.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가 왜 주제인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기를 주제로 잡았어요. 자, 우선 지금 주제 앞부분까지 길게 나온 이 도입부에서 나온 거를 크게 두 덩어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덩어리. 자,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기분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요. 여태까지 나온 내용이 다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외모가 어떠냐가 기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외모로 기분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나 좋은 기분, 그러니까 약간 이 녀석에 대한 좀 구체화죠. 이번 내용은 이제 1번에 대한 구체화입니다. 구체화로서 좀 좋은 기분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좀 티내고 싶다. 좀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다. 라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In America, 자, 미국에서는요, a culturally recognized way. 자, 오늘 또 나온 단어죠? recognize. 안 나왔었나? 아무튼간. 자,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인데 to create this effect랍니다. 이러한 효과예요. 이러한 효과가 뭐야? 좋은 기분 내는 거.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티내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티내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공인된 방법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분 좋은 거를 티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티를 낸다는 거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쟤는 기분이 좋아 보이네 하고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티를 낼 수 있을까? 공인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choose costume입니다. 의상을 선택하는 거래요. 의상. 자, 어떤 의상이냐? With colors and linear arrangements 라고 나왔네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핵심적인 녀석이 되겠죠? 바로 색깔과 선의 배열이래요. 색깔과 선의 배열인데 이걸 어떻게 배열하는 거냐면요. show contrast.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contrast. 어떻게 보여준다? 대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rather than sameness. 동일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기보다는 대조를 보여주는 색깔과 선의 배열이 있는 그런 의상을 선택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뭔가 그 사람의 좀 활기찬 기분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좋은 기분을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표출하는 거. 어로서 뭘 얘기했습니까? 색과 선의 대비를 얘기한 거죠.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색과 선의 대비가 있는 의상을 입어라. 됐어요? 색과 선의 대비가 있는 의상을 입어라. 그러니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여서 여태까지 이제 밑밥을 깐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왜 여기가 주제냐면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래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색으로는 이렇게 대비를 만들고 선으로는 이렇게 대비를 만들어라.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외모라는 꽤 큰 틀로서 나왔죠. 지금 범주가 되게 크죠. 어떤 치장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치장이라는 건 기분을 드러낼 수 있어. 근데 이 기분이 좋은 기분인지 나쁜 기분인지 뭐 말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초반부에서는. 근데 바로 이제 중반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기분을 표현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그때는 어쩌라고?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외모라는 건 사람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특히 너가 좋은 기분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이지? 자, 그러면 뒷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typically부터 볼게요. 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색 대조는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색 대비에 대한 게 먼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에서 첫 번째는 색 대비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과 선의 대비라고 했으니까 색 대비에 대한 거, 선 대비에 대한 거 각각 설명을 하려고 하나 보죠. 색 대비는 can be attained, 얻어질 수 있어요. by using, 사용함으로써 a number of different colors together.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색상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러면 많은 다양한 색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 나왔고요. 자, by using 여기 또 나왔죠? 또 뭘 사용함으로써 bright colors that contrast with a somber background.
칙칙한 배경과 대조되는 밝은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또 나왔어요. by using 뭐함으로써 sharp differences 날카로운 차이점을 사용한대요. in lightness and darkness of color. lightness는 밝은 거고 darkness는 어두운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암이죠. 됐어요? 그래서 색의 명암에 있어서의 극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됐어?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명암의 차이죠. 명암의 차이. 됐습니까? 이걸 사용함으로써 뭘 표현할 수 있다? 좋은 기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분이라고 제가 편의상 썼는데 여기서 좋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활기찬 거야. 활기찬 거. 됐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옛날에 아마 승호는 본 적이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에 군복을 입고 왔어. 승호 예전에 본 적이 있죠. 내가 군복 입고 와서 수업한 적 한 번 있거든요. 예비군 끝나고 와갖고. 자, 군복 입고 와서 내가 막 수업을 해. 군복 쫙 입고 군화 딱 하고 막 각 잡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 막 소대장 견장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이 과연 나를 활기차다고 느낄까요? 군복을 보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뭔가 우리가 제복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칼각 쫙쫙쫙 막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아, 저 사람 정말 활기차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엄근진 약간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색깔이 되게 다양해. 이렇게 단색으로 돼 있는 것보다 여러 색이 막 이렇게 있어. 무슨 막 물감 떨어뜨려 놓은 거 마냥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색 대비가 막 이렇게 극명하게 막 이제 대표적으로 뭐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서 막 이렇게 색 대비가 돼 있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의상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되게 활기차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처음에 색 대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니어 컨트라스트니까 당연히 선 대비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 대비. 자, 선 대비는 어떤가? 발생한답니다. If lines suddenly change direction or intersect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intersect 한대요. 교차를 한답니다. 뭐 할 때? proceeding, 나아갈 때요. in different directions,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옷의 의상을 봤을 때 선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sameness잖아. sameness. 그렇죠? 동일한 거죠. 근데 이걸로는 뭐다? 활기참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선이 막 이제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뭐 예를 들면요. 아니면 뭐 교차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막 교차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미안해, 내가 디자인인 조예가 없어서. 아무튼 간에 대충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역시나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선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선 대비는 결국에 뭡니까? 선의 방향 그리고 교차를 사용한다는 거죠.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The culturally encouraged interpretation. 자,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이 대절 이하인데요. The redirection of eye movements required by line contrast.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redirection이니까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뭐에? 눈의 움직임을. 자, 눈의 움직임의 방향을 다시 잡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선이 일정하게 돼 있으면은 눈의 움직임을 다시 잡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그치? 근데 선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 눈이 계속해서 움직이잖아.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때요? 다이나믹한 거죠. 역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의 교차나 방향을 사용함으로써 눈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역동적이고 활기차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선 대비에 의해 필요로 되는 요구되는 눈 움직임의 재방향을 잡는 것이 is symbol of a dynamic inner state within the wearer. 딱 나와 있죠. 입는 사람의 그 어떤 이제 내적인 그런 내면에 있는 그런 역동적인 상태 이런 거에 있어서 상징적이다, 상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패러프레이징을 읽어보면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선 대비는 시선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역동적 내적 상태를 상징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At least for Americans. 적어도 미국 사람들한테 contrasting line and color in costume. 의상에서의 선과 색의 대비는요. can express. 표현할 수 있답니다. 야, 친절하게 별주 단어도 좋네. 됐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express. 활기찬. 대놓고 알려줬네. 그렇죠? 그러면은 활기찬 기분을 표현해 줄 수 있대. 사실상 주제 다시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요. And also reinforce the same mood in the wearer. 입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똑같은 기분을 강화하기도 한다랍니다. 됐어? 내가 원래 기분이 한 1 정도 활기찼는데 이런 의상을 입으니까 한 5 정도로 더 활기차졌어. 이럴 수도 있다고요. 착용한 나조차도. 됐어요?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 옷 뭐 입고 나가지? 막 이러면서 옷을 막 골라. 그래서 옷을 입어. 그럼 막 기분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경우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과라고 나왔죠. 결과는 뭡니까? 사실상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이었어요. 주제 재진술. 결국 무슨 말이야? 색 대비, 선 대비를 통해서 활기차게 된다는 거야. 활기차게 보이고 나도 활기차진다고. 됐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생략할게요, 제가.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이 글의 제목 골라야 되는데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너가 어떤 외모 치장 기본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포인트를 잡을 때. 왜냐면은 얘는 광범위합니다. 이 소재는요, 범위가 너무 커요. 범위가 너무 커. 이거의 좀 더 세분화된 버전이 뭡니까? 이 외모 치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바로 색, 선, 대비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색, 선, 대비의 대비가 된 옷 이거겠죠. 이걸로써 이 기분은 또 어떤 겁니까? 활기찬 기분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됐죠? 근데 지금 글의 흐름을 보면은 초반부에 넓은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주제나 제목은 넓은 범위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왜냐면 이 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쓴 거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얘가 주제가 되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외모 치장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면요 이런 옷을 입으면은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어떤 특정한 하나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외모 치장도 색과 선의 대비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외모 치장이 딴 얘기가 안 나왔잖아. 뭐 귀걸이를 한다든가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내용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대표 예시가 나왔고 대표 예시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류의 글에서 주제를 찾을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대표적 사례가 나오면은 그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주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적 사례 가 나오는 글 이런 거는 어떻게 해라? 그 대표적 사례를 기준으로 주제를 잡으라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주제를 잡아. 됐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너무 광범위해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 이게 대진에서 좋아하는 문제 패턴 중 하나인데요. 그 객관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답 유형을 막 내잖아요. 좀 난이도가 쉽게 낼 때는 뭐 예를 들어 보기가 이렇게 5개가 있어. 1, 2, 3, 4, 5가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예를 들어 정답이 1번이야. 그럼 2, 3, 4, 5는 전부 다 오답인데 이 오답 유형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반대 내용, 주제에 반대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소재는 동일한데 딴 말하는 거. 소재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 이런 경우 이게 이제 가장 흔한 패턴이고요. 고2쯤 되면은 이제 좀 학교에서 어렵게 내는 게 뭐냐면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오답 유형에서 이제 보통 난이도가 쉬운 거는 보통 이제 반대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포괄되어 있는 게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외모 치장은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고. 왜? 너무 범위가 커진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녀석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왔었고요. 따라서 이 두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죠? 사례가 여러 가지 나온다면은 그럼 얘가 주제가 맞아요. 됐어? 근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딱딱 나왔죠? 그럼 얘네가 주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모 치장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이거 정답 아니라고요. 정답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답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내신에서도 문제를 낼 때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 내신 시험은 그냥 선생님 마음이거든요. 그냥 선생님 마음이야.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얘를 기준으로 주제를 잡으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근데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얘를 주제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주제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1순위로 잡고 얘를 2순위로 잡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지금 내신을 위해서 이제 내신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애초에 이 버전이 안 나옵니다. 내신 버전으로 따지면은 1순위, 2순위 답이 돼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보기문을 해석했을 때 예를 들어 2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기준으로 정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야. 내신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왜? 다시 한번 선생님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정석은 이거예요. 정석은 이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겠죠? Wear contrasting lines and colors to boost your mood. 너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비되는 선과 색을 입어라 라는 것, 제가 아까 말했던 대표 사례 나왔고요. 자, 조금 이제 오답 중에서 좀 뭐 괜찮을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뭐 1번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어찌 보면 1번이 가장 포괄적인 답인 것 같아요. 패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말은 기분으로 뭐 연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패션이라는 건 외모 치장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패션은 엄밀히 말하면 이 외모 치장에서 조금 다른 쪽의 예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치장한다라는 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상부터 시작해서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뭐 한마디로 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패션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은 색과 기분의 상관관계는 사실과 잘못된 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과 어떤 색을 입으면 기분이 어떻고 어떤 색을 입으면 기분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겠죠. 2번은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더더욱 정답이 안 되겠고요. 4번은 너가 입는 옷이 너의 성과, 그러니까 수행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너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너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럼 의상과 어떤 일의 성과와의 상관관계성을 말하는 건데 전혀 상관없죠. 어떤 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왔으니까. 5번은 색깔 심리학.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왜 그것을 입어야 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역시나 이제 소재 쪽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이제 선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고 대비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냥 색깔이라는 아주 지역적인 소재만 갖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만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 내용 파악 부분 같이 봐야죠. 처음에 제가 이제 패션이라고 썼는데요. 패션이라고 써도 되고요. 외모라고 써도 되고 치장이라고 써도 됩니다. 패션, 외모, 치장 다 돼요. 패션, 외모, 치장 됐어요? 뭐 외모. 근데 이제 뭐 은은이가 안 맞으니까 치장.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패션은 사람의 기분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착용자의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랍니다. 이건 이 첫 번째 말이 사실상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의 기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건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기분이 어떻게 된다. 이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문화권에서 대비되는 색과 선을 활기찬 기분 그리고 이런 거랑 연관시키면서 옷을 입은 사람과 보는 사람 둘 다에게 긍정적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뭐 좋은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뭐 다 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수정 보완을 좀 해주시고 다 끝나셨으면 그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병렬 구조, 그 by ing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 거니까 구문문서 아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어 동사가 길어서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그냥 대놓고 나왔으니까 by ing에 대한 이 괄호만 잘 해도 사실 제가 봤을 때 해석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것만 표시해도 돼요. 구문문서. 이것만 표시해도 되잖아. 여기서 주어 동사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돼? 색 대비는 얻어질 수 있어. 1번 사용함으로써, 2번 사용함으로써, 3번 사용함으로써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만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기 뭐 관계대명사 that 나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수식한다. 뭐 요 정도? 뭐 아니면은 뭐 여기 전치사인 앞에서 이제 끊어준다는 거. 여기는 뭐 끊을 필요도 없죠. 뭐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이 단어만 안다면 해석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저는 딱 요 정도만 구문 분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는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아주 세밀한 구문 분석을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작할 때 정도 제외하고는 굳이 아주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 간단하게만 끊으셔도 무관합니다. 됐죠?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넣어줘야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뒤로 좀. 과목 수업한 애들이랑 양을 똑같이 줘야 반성하고 있어요. 18, 19번만 해보세요. 어차피 너네 사술형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단어는 오늘 나눠준 거. 오늘이 13에서 20번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13에서 20번 단어 남겨오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제 남아야 되는 분들은 남으시고. 이게 그래. 배신자네. 지난번에도 혼자 버리고 갔다가 화장실에 가서 고생했어. 아니 안 껐네?